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3장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실세계의 객체와 뿔뿔에서의 객체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실생활의 객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퀴, 프레임, 엔진 이렇듯이 프로그램도 똑같이 기능에 따라서 각각의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에서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객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선언을 하거든요. 그 클래스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자가 필요한데,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객체를 다 사용하고 나면 끝내는 게 소멸자입니다. 그래서 소멸자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접근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접근 지정자로서 private, 내가 만든 거 나만 접근할 거야. protected, 나를 상속해간 내 자손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다음 public, 공용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 어떤 누구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하는 거. 이런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nline 함수.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항상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고 가는데, 처리해야 될 거, 다 하고 돌아오는데 처리해야 될 거,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굳이 함수 호출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서 만든 게 인라인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왜 만들었는지 목적, 프로세스를 빨리 하기 위한 거죠. 그거를 이해하고 활용해 보자. 그래서 함수 호출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인라인 함수이다. 그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게 그 인라인 함수이고요. 그러면 C++에서 구조체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 구조체에서 확장시킨 게 함수를 포함시킨 게 클래스인데 그거와의 차이점 한번 잘 이해해보고 C에서의 구조체에다가 함수를 포함시켜 놓은 게 객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더 파일과 GPP 파일을 분리를 해서 G++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하는 게 챕터 3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객체다. 즉 모든 세상에 이루는 하나하나를 모두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 객체를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TV도 하나의 객체, 의자도 하나의 객체, 책도 하나의 객체, 집도 하나의 객체, 카메라도 하나의 객체, 컴퓨터도 하나의 객체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이런 객체를 더 작은 하나의 객체들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프로그래마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객체는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1번이 캡슐화 된다. 이 캡슐의 의미는 정보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아무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게 1번 private, 두 번째가 protected, 세 번째가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publi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캡슐화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인캡슐레이션의 캡슐화로 객체의 본질적인 특성, 즉, 이 객체를 캡슐로 싸서 그 내부를 보호하고 볼 수 없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면 캡슐에 든 약은 어떤 색인지 그리고 어떤 성분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캡슐화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캡슐의 약. TV 같은 경우에는 화면만 우리가 볼 수 있지 그 안에 있는 보드, 기능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냉장고에 냉동칸, 냉장칸, 실제 뒤에는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 활용만 하는 거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실제 이 피부가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캡슐화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캡슐화의 목적은 객체, 이런 게 약이나 TV나 냉장고, 카메라, 사람이 전부 다 객체죠. 객체 내의 데이터에 대한 보안, 보호, 즉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제한을 해서 실제 보호한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1번 캡슐화의 목적은 정보 보호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 제어를 해줘야 된다. 이게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첫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끼의 간과 객체의 캡슐화 한번 보겠습니다. 용왕님이 오래 살기 위해서 거북이한테 시킨 거죠. 야, 토끼의 간이 좋다고 하니 토끼 한번 잡아와. 그래서 잡아온 거죠. 토끼야, 너의 간이 필요해. 이랬더니, 내 간은 저 육지에 있어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토끼가 깨를 쓴 거죠. 그래서 캡슐화의 원칙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바닷속 동물들은. 그래서 쯔쯔 요왕님이 씨뿔뿔을 알았으면 객체의 요소가 캡슐에 쌓여 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간이 몸 바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체의 일부 요소는 전부 다가 공개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TV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라든가 채널을 조정한다거나 볼륨을 조절하는 것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모두가 캡슐 안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공개가 되어 있다.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즉 정보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정보 교환이라든가 통신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객체의 일부분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TV의 객체의 경우에는 켜고 끄기 위한 버튼, 온오프 스위치,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채널을 조절한다는 거, 음량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버튼은 전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리모컨이라고 하는 객체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일부분은 다 공개가 되어 있다. 모든 게 다 둘러싸여 있어서 캡슐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부분과 접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을 잘 쓰기 위해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씨뿔뿔 객체, TV를 생각하면 되겠죠.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멤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션, 동작을 이야기하고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어떤 값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어떤 객체, TV라고 하는 거는 TV의 색깔, 그 다음에 TV의 크기 몇 인치짜리냐, 이런 것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태값에 해당되는 거는 변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TV를 끄고 켜고, 그 다음에 채널을 옮기고, 소리를, 볼륨을 높였다 낮췄다 하기 위해서는 행동, behavior,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거를 상태를 나타내는 값과 행동을 나타내는 값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TV를 사례로 보면 온오프의 상태, 어떤 상태이냐, 현재 작동 중이냐, 아니면 꺼져 있느냐, 채널, 현재 방송 중인 채널이 몇 번이냐, 그리고 음량, 현재 출력되는 소리의 크기는 얼마이냐, 이런 값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행동, 액션, 동작이죠. TV를 켜고 끄고, 채널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음량을 높이고 줄이고, 이런 것들은 액션, 동작에 해당됩니다. behavior.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화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TV하고 C++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TV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실제 실세계의 TV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이런 부품들은 다 캡슐화에 쌓여져 있고, 그리고 현재 상태 켜져 있고 채널은 8번이고 볼륨은 16번이야 에 해당되는 어떤 상태의 값과 그 다음에 액션, 동작을 해야 되는 거, TV를 켜고 끄고 채널을 증가하고 감소하고 음량을 높이고 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로 표현을 하고 어떤 액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멤버 함수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부울리언으로 true이면 TV가 켜져 있다. 인티지로 채널이 요즘에는 너무 많죠? 8번 채널이다. 그리고 인티지로 볼륨은 16이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액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멤버 함수, 파워를 켰다, 파워를 오프 시켰다. 그리고 increase 채널, decrease 채널, 액션 동작하는 거죠. 채널을 높이고, decrease 채널을 낮추고, increase 볼륨, 볼륨을 높이고, decrease 볼륨을 낮추고, 이런 액션 동작에 해당되는 거는 멤버 함수로 구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C++에서 이런 객체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 객체를 프로그래머하기 위해서 구현한 게 바로 클래스라고 하는데,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의된 설계도,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객체가 아닙니다. 실제 만들어진 객체가 아닌 거죠.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의 틀이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설계도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앞에서 정의한 어떤 TV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멤버의 변수,
그리고 어떤 액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함수, 멤버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머하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객체는 실제로 생성될 때 클래스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이런 설계도에 의해서 딱 만들어진 TV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실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즉 스택 영역에 실제 이 설계도에 의해서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실체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클래스,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객체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틀에서 찍어낸 여러 개의 객체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V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1번 TV, 2번 TV, 3번 TV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는 하나이지만 이 설계도에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각 객체들은 상호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메모리에 생성되는데 1번 TB가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 2번 TB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 3번 TB가 만들어지는 메모리 공간, 다 별개의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함수, 각각의 멤버 변수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림으로 클래스와 객체, 이때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이고, 이때 말하는 객체는 실제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붕어빵 틀에 해당되는 게 바로 클래스를 의미를 하고, 이 붕어빵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이런 붕어빵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 붕어빵 틀에 해당되는 설계도, 클래스를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만들 게 클래스의 이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게 클래스의 모양입니다. 그 안에는 객체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멤버 변수와 어떤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멤버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런 설계도에 의해서 딱 만들어진 그 TV 1번에 해당되는 메모리 공간. 그래서 여기 객체, TV 객체 1번, TV 객체 2번. 즉, 메모리 공간에 각각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값들이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객체들은 서로 별도의 영역의 멤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들은 다 별개의 하나의 각각의 TV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모양을 봤으니까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클래스를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멤버 변수, 2번 멤버 함수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클래스 선언부와 클래스 구현부로 구성이 되는데, 클래스를 선언하기 위한 선언부, 그리고 클래스의 그 함수에 대한 구현부를 따로 둘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바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바로 만든 그런 함수를 인라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의 선언 부분, 클래스를
declaration, 선언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야 라고 하는 이 키워드,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클래스 TV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제 이 안에 만들 건데 이거를 기본 문법으로 하고 있다. 요 키워드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안에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때 멤버 함수는 기본적인 원형, 프로토타입 형태로 선언이 됩니다. 즉 멤버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전부 다 거기다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선언을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때 멤버에 대한 접근에 대한 권한이 지정이 되는데 우리가 캡슐화에서 사용했던 거 봤죠? private, 내가 만든 거 나만이 쓸 거야 라는 의미가 private이고요. public은 내가 만들었지만 누구든지 다 접근해서 써라 라고 하는 의미가 public. protected는 내가 만들 건데 어, 이거 나를 상속할간 내 자손만이 쓸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protect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rotected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 또 디폴트면 바로 private에 해당이 된다.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거 나만이 쓸 거야 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해서 쓸 수가 없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public은 다른 모든 클래스나 객체에서 멤버의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C에서 사용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제 선언 부분 말고 구현 부분인데 이 함수에 대해서 따로 구현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클래스에서 정의된 모든 멤버 함수를 이제 이렇게 액션, 동작하는 거야. 실제 동작하는 내용을 적어 놓는 거를 우리는 구현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현부는 따로 만들어도 되고 인라인을 이용해서 그 클래스 선언부 안에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크게 선언부와 구현부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래스의 선언부는 키워드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문법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클래스의 선언은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이용해야 되고 클래스의 이름은 아무거나 본인들이 작성을 합니다. 이때 이름을 정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자. 일반 변수는 전부 다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 쓰자. 이렇듯이 클래스의 이름은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구현된 게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접근 제어자를 적어줍니다. 생략을 하면 private, 내가 만든 거 나만이 쓸 거야. 그런 의미라면 public, 누구든지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멤버에 대한 접근 지정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부터는 public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봤더니 인티즈로 자료형의 변수 이름, 얘는 멤버 변수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주석문에 해당이 됩니다. 더블 형태로 리턴을 하고 함수의 이름은 getArea, 배개 변수는 없다, 세미콜론, 이게 바로 함수의 원형, 함수의 프로토타입으로 멤버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원형만 작성을 하고 이 함수의 원형에 대한 액션, 동작하는 부분은 따로 클래스의 구현 부분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리턴 값 함수의 이름을 작성을 할 때 어디에 속한 이 클래스의 이름, 속한 거를 딱 적어줍니다. 아, get area라고 하는 거는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이구나. 그래서 멤버 함수의 매개변수, 멤버 함수의 연산자,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 함수의 리턴 값, 함수는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함수의 이름은 어디에 속한 어떤 함수인지 클래스의 이름에 범위 지정 연산자 땡땡 콜론 2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area 넓이를 구하는 거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바로 리턴해 주는 거죠. 반지름 레디우스로 표현을 하고 레디우스 곱하기 레디우스 곱하기 3.14 하면 원의 넓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클래스의 선언부, 클래스의 구현부, 그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클래스를 다른 파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따로 떼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하나로 뭉쳐서 사용하는데 주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기본적인 만들기의 규칙,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규칙을 잘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1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해보자. 봤더니 샵 include iostream에 using namespace는 st다. 그리고 여기에 딱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만들 게 이름은 서클이야. 그리고 클래스의 객체에 대한 선언부. 그래서 세미콜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순수하게 선언 부분, 그거를 구현한 구현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클래스를 만드는 영역이고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에서 불러왔습니다. 자료형의 변수 이름 뜻이 이 객체가 하나의 자료형이 되는 거죠. 서클이라고 하는 도넛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그 도넛의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거기에 레디우스는 1을 집어넣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컴파일러는 1번부터 쫙 컴파일을 하고 실행은 여기서부터 실행이 된다. 이렇게 메인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C에서는 메모리 공간의 영역을 나타내면 코드 영역, 실제 명령어 코드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데이터 영역, 글로벌 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택 영역, 우리가 일반 함수가 수행하고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킵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C++에 와서는 이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코드 영역하고 데이터 영역을 합해서 클래스 영역이라고 하고 얘를 스택 영역, 얘는 힙 영역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에 클래스가 사용되는 영역을 이 클래스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 액션 동작에 해당되는 거, 코드, 글로벌 변수에, 레디우스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클래스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아, 여기에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액션, 동작에 필요한 멤버 변수는 레디우스, 함수는 get area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메인에서 동작할 때
서클, 도넛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 도넛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 객체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붕어빵 틀이 힙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레디우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하고 getAll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객체형은 거의 다 포인트형이기 때문에 이 도넛이라고 하는 거에 찾아갔을 때 레디우스라고 하는 거는 초기값이 없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넛의 get area, 도넛의 get area 액션을 하는 거죠. 반지름 1 곱하기 1 곱하기 3.14니까 3.14가 되겠죠. 그래서 C out, 도넛의 면적은 area, 이 area에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W형의 area니까 여기에 어, 스택 영역에 area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3.14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출력하고 줄바꿈해 3.14. 서클에 피자라고 하는 거 만들어. 그럼 여기에 이걸 확장시킨 겁니다. 스택 영역에 피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 포인트로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레디우스하고 get area. 거기에 레디우스는 30이라는 걸 집어넣어. 그리고 피자의 get area는 area, 이미 만들어진 이 area라고 하는 거에 그러면 30 곱하기 30 곱하기 3.14 하면 2826인데 얘가 바뀌는 거죠. 2826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피자의 면적은 area 출력하면 2826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객체들이 만들어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시켜 봤고 이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을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설치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하면 실행창이 뜹니다. 거기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아니면 기존 프로젝트에다가 오픈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파일을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타이핑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 소스 코드, 확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1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소스 코드를 실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 컴파일 한번 하시고, 컴파일 하면 여기에 성공 뜹니다. 빌드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많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그젠플 3-1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3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